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유형 마스터 1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시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크게 4개의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제일 먼저 풀어볼 작업이 바로 기본 작업인데요.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이렇게 3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먼저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트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완성 시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유의할 사항은 없고요. 당연히 오타 없이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소문자 구별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험장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풀게 되실 작업이 기본 작업 -1번인데 긴장되어 있다 보니까 손이 조금 안 풀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지금 저희 문제 같은 경우는 성명, 부서, 입사일 이렇게 근무 지점처럼 비교적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한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입력하기 좀 쉬운 열을 골라서 먼저 편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영어와 숫자가 합쳐진 형태 이런 거를 제일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배점은 5점인데 오타가 나는 셀마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타 없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5점을 다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입력하기 편한 열부터 먼저 입력하시고 손이 조금 풀리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영어 숫자 합쳐진 형태 아니면 영어 기호 숫자 합쳐진 이런 복잡한 열들은 제일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2점씩 해서 배점은 총 10점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문제가 A1부터 H1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셀이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이 여러 개의 셀들을 하나의 셀로 합친 다음에 이 텍스트를 이 영역의 가운데로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요. 이 버튼 한번 딱 클릭해 보시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면서 텍스트가 이 영역의 가운데에 위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작업은 별로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에요. 글꼴, 궁서체, 글꼴 크기 15포인트로 바꿀 건데 여러분들이 궁서체를 직접 선택을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저처럼 직접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문제에서 15포인트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15 입력하고 역시 엔터 해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쉬워요. 굵게랑 기울임꼴을 둘 다 해주시면 굵은 기울임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꼴색은 표준색 중에서 진한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진한 파랑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벌써 1번 문제는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A14셀이군요. A14셀에 평균이라는 텍스트를 한자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한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A14셀에 평균이라는 텍스트를 블럭 지정을 하시고 키보드에 보면 한자 키 보이시죠? 눌러주시면요.
한자를 선택해 주시고 변환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실 형태가 바로 한자 입력 형태예요. 지금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한자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한글, 한자, 한글 이 세 가지 입력 형태가 고루고루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가지고 잘 선택을 해주시고 변환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문제에서는 한자로만 변환을 하는 거니까 요 한자 입력 형태는 예로 선택하시고 변환해주시면 한자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4에서 C14 영역은 가로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건데요.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고 나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A14부터 C14 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 컨트롤 1번 해주시면 셀 서식 창이 뜹니다. 여기에 맞춤 탭으로 가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기 맞춤 옆에 보면 요 화살표 버튼 클릭해서 맞춤 대화 상자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1번 요 셀 서식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로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하시고 확인하시면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아까 저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A1에서 H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얘는 정말 한 셀로 병합이 된 거고, 클릭 한번 해볼까요? A14, B14, C14 클릭해보니까 얘는 병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말 그대로 A14부터 C14 영역의 가운데로만 요 평균이라는 텍스트를 위치를 시켜준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거,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 제가 잠시 행을 한번 늘려볼게요. 늘리니까 어때요? 세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텍스트가 위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다시 되돌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해줄게요. 자, 그러면 홈탭에 맞춤 그룹에 보시면 맞춤의 기준이 두 개죠. 지금 하단에 있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같은 경우는 가로를 기준으로 하는 맞춤이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위쪽,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쪽 맞춤 같은 경우는 세로를 기준으로 하는 맞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을 늘려서 같이 확인을 해봤지만 실제 이 텍스트는 세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 맞춤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행을 한번 늘려볼까요? 어때요? 세로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셀 스타일 강조색 6으로 설정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셀 스타일은 홈탭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스타일 보이시죠? 펼쳐서 셀 스타일 40% 강조색 6 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7셀 3번 문제 넘어가서 H7이면 U셀이네요. H7셀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여기에 최대 제작비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 먼저 해주는 부분인데, 메모를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를 삽입하고자 하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 주의사항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순수하게 메모는 메모 내용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를 딱 입력했는데 사용자 이름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순수하게 메모 내용만 최대 제작비라고 입력해 주는 거 유의하세요. 자, 그런데 메모 내용은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셀을 클릭하니까 어때요? 메모 내용이 사라지죠. 메모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 셀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거나 아니면 클릭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메모가 내가 뭐 어떤 셀을 클릭하더라도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H7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모 표시 슬래시 숨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이제 다른 어떤 셀을 클릭하더라도 항상 메모가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숨기시고 싶으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숨기기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글꼴 맑은 고딕,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크기 10포인트, 그 다음에 맞춤 자동 크기 채우기 색 노란까지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메모 서식은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모 서식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메모 서식을 딱 띄우니까 무슨 탭밖에 없어요? 글꼴 탭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에 제가 메모 서식을 클릭하니까 글꼴 탭뿐만이 아니라 맞춤부터 생미선, 크기 탭까지 아까와 형태가 조금 다르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메모 서식을 지금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때 메모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메모 서식을 띄우시면 이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글꼴 탭 밖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 이 테두리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메모 서식을 띄워주셔야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변경해 볼까요? 글꼴은 맑은 고딕 설정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0포인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탭에서 하는 세 가지 작업, 글꼴, 맑은 고딕,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0포인트로 지정까지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춤 탭으로 넘어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는데요. 이 자동 크기의 의미는 내가 메모에 입력한 텍스트 크기에 맞게 메모 상자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작업은 색 및 선 탭으로 가셔가지고 채우기 색상을 노랑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형태 한번 저랑 같이 비교해 보실까요? 예. 자동 맞춤에 체크하니까 저희가 입력한 텍스트 크기에 맞게 메모 상자의 크기가 조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벌써 3번 문제가 완성이 다 됐고요. 동그라미 4번 문제. 4번 문제가 중요한데요. D5부터 H14. 요 영역을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여 1000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1001이라는 텍스트를 포함을 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표시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건데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뒤에 나와 있는 공 3개를 한글 1001으로 이렇게 바꿔서 1000의 배수로 표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푸실 줄 아셔야 되는 문제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컨트롤 1번.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번 눌러서 셀 서식 창을 띄워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표시 형식 옆에 이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표시 형식 대화 상자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범주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스크롤 제일 위로 올리셔서요. 여러분 1000의 배수로 표시한다. 지금 거기 표시 예에 보시면 1, 200 한글로 100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도록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여기 형식에 보시면 샵, 콤마,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그냥 쉽게 1000원 생각하실 때 1, 0, 0, 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1, 000이라고 해서 세 자리마다 이렇게
천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된 형태가 훨씬 더 보기가 편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자리 이렇게 샵, 콤마,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 딱 선택을 해주시면 미리 보기 상태에 벌써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혀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뒤에 요 공 3개를 뭐로? 1000의 배수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한글 1000원을 붙여서요. 그러면 0 뒤에 여러분들 커서를 입력을 해 놓으시고 똑같이 콤마를 찍어주세요. 콤마를 딱 입력하시는 순간 뒤에 어때요? 표시가 안 되죠. 뒤에 공 3개가 표시가 안 되죠. 이거를 저희가 한글 1000원으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 표시 예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어때요? 뒤에 여러분들 요 1000원이라는 거를 공 3개가 붙은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요 세 자리마다 콤마가 딱 찍힌 샵 콤마 샵 0 형태를 선택하시고 콤마를 반드시 1000의 배수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 단위 1000원 입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느덧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A4부터 H14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테두리를 입력을 해줄게요. 모든 테두리.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요렇게 연한 회색으로 셀이 구별된 게, 구분이 된 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셀을 구분하기 위한 선이고 실제 출력을 하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두리는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A4부터 H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자, 홈 탭에 가시면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H14셀에는 대각선 모양의 테두리를 적용을 해서 표시를 해줄 건데요. 다시 테두리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대각선 모양의 테두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셔서 얘와 얘를 지정해 주시면 문제에서 지시하는 X자 모양의 대각선이 완성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문제와 똑같은 형태로 대각선 모양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완성된 형태 제 거와 같이 비교 한번 해보시고 방금 강조드렸듯이 동그라미 4번 문제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같은 경우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A4부터 H13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요 영역에 각 학생별로 평균 점수값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값보다 크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표준색의 파랑,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인데요.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뭔가 지정해준 조건에 참인 데이터들을 저희 문제를 예를 들면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 채우기색 노랑으로 해서 눈에 잘 띄게끔 서식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A4부터 H13 범위를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정하시고 홈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 규칙으로 가시고요. 거기 화살표 부분 보시면 조건은 수식을 사용해서 한 개의 규칙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 유형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조건 자체를 수식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는 입력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는 입력하시고 자, 조건부 서식이니까 당연히 어떤 조건이 문제에서 지시되겠죠. 조건이 뭐였죠? 학생별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값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학생의 평균 점수가 80인데 84.1보다 크면 글꼴 스타일, 글꼴색, 채우기 색상이 지정이 되는 거죠. 조건이 참인 행에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규칙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별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값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진성준 학생부터 가볼까요? 진성준 학생의 평균 점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크다 입력하시고요.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전체 평균 값보다 커야 됩니다. 어때요? 완성됐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행에 도 그렇고 열에도 그렇고 지금 HR 4행, HR 14행 행과 열에 달러 표시가 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 참조라는 겁니다. 절대 참조의 의미는 참조하는 셀의 범위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이 맞나요? 각 학생별로 평균 점수 값이 전체 평균보다 커야 되면 진성준 학생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값보다 커야 되고요. 김수미 학생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값보다 커야 되고 최정원 학생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쭉쭉쭉쭉 마지막으로 최진수 학생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여기 조건에 입력된 식을 보시면 H4셀에 달러 표시, 즉 절대 참조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성준 학생의 평균 점수 셀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절대 참조가 붙은 셀 범위는 절대 참조 범위가 안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식은 말 그대로 진성준 학생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큰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 김수미, 최정원, 박성진 학생의 점수는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성준 학생의 평균 점수는 H4, 김수미 학생의 평균 점수는 H5, 최정원 학생의 평균 점수는 H6. 평균 점수가 H열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뭐만 변하죠? 행만 바뀌고 있습니다. H4, H5, H6, H7. 그러면 여러분 H열에 있는 달러 표시는 그대로 두시고요. 4행, 행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범위를 13행까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H4, H5, H6, H7 해서 H13셀까지 참조를 하게 됩니다. H열에는 절대 참조, 요 달러 표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H4부터 H13셀까지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H14셀에 붙은 달러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14행 앞에 붙은 달러 표시를 지워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생별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값보다 커야 됩니다. 즉 H4셀이 H14셀보다 큰지 확인해야 되고요. H5셀이 H14셀보다 큰지, H6셀이 H14셀보다 큰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각 학생별 평균 점수 값은 다 다르지만 전체 평균 요 기준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러면 여기에 붙은 달러 표시는, 즉 절대 참조는 여러분들이 해제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설정은 끝이 났고 이제 조건에 맞는 셀에 어떤 서식을 지정할지 저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식 버튼 클릭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에 글꼴색, 표준색, 파랑으로 해주시고요. 채우기 탭으로 가셔가지고 채우기 색상은 노랑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기 상태에서 저희가 지정한 서식들 확인하실 수 있고, 자, 확인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어때요? 김수미,
박성진, 강보미, 이채은 이 학생들은 모두 다 전체 평균보다 각각의 평균 점수가 큰 셀들이 전체 행에 저희가 지정한 서식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부 서식 지정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절대 참조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문제를 통해서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뒤에 저희 나머지 문제 유형 마스터 뿐만 아니라 기출, 최신 기출 유형, 파이널 테스트까지 조건부 서식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찬찬히 풀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까지 해서 기본 작업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계산 작업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복습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